10년간 저는 바보였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절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여자와 사랑했던 남편.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았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자존심은 냉정한 계획으로 바뀌었고 복수는 조용히 시작되었어요. 감사장이라는 이름의 선전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내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배신당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는지, 그 모든 것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부디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희망이 됩니다. 서초의 한 아파트는 아침 햇살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입구 게시판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정중한 글씨체로 쓰인 기묘한 문장이었다. 남편의 불륜 상대분께 10년간 제 남편을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나가던 주민이 발걸음을 멈췄다. 글자를 눈으로 줬고 의미를 이해하자 옆 사람에게 시선을 돌렸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작게 고개를 갸웃거릴 뿐. 이거 누가 쓴 걸까요? 글쎄요. 하지만 이 아파트 주민 중 한 명이겠죠.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복도에 퍼져나갔다. 금바구 그리스오 기록 한 명이게. 저 박서연은 장바구니를 팔에 걸고 그 게시판 앞을 지나쳤다. 시선은 똑바로 앞을 향한 채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등에 와 닿았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계속 걸어갔다. 남편 김민주는 여의도 본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체면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회사에서도 동네에서도 항상 반듯한 사람으로 보이길 원했다. 우리 집은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했고 나는 집을 지켰다. 대화도 미소도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얇은 유리처럼 팽팽했다. 건드리면 깨져버릴 것 같은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었다. 남편의 동료인 최수진은 나의 오랜 친구였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 신뢰했다. 그녀는 자주 우리 집에 놀러왔다. 남편의 회사 이야기를 하며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서연 씨, 집은 언제나 참 멋져요. 수진은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다. 나도 미소로 답했다. 수진 씨도 언제든지 놀러와요. 셋이서 보내는 시간은 평온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수진이 남편을 보는 눈빛 속에 우정과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남편이 수진을 대하는 태도에도 미묘한 온도가 있었다. 그것은 아내인 나를 향한 것과는 분명히 달랐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고도 못 본 척했다. 알아채지 못한 척을 계속했다. 엘리베이터를 타자 같은 층 주민과 함께하게 되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순간 시선을 피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변함없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상대방은 당황한 듯 대답했다. 엘리베이터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게시판의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한 것이리라. 복도를 걷는 사람들의 시선이 내 등에 꽂혔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든 채 걸었다. 장을 보고 돌아오니 남편은 아직 회사에 있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조용한 방,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이 고요함이 내게는 편안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남편이 돌아왔다. 다녀왔어. 어서 와요. 나는 일어나 남편을 맞았다. 평소와 똑같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왔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이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희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아니요, 아무 일도.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남편의 얼굴에 안도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이었고 곧 평소의 얼굴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나는 생각했다. 이 생활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 거짓말은 언제까지 지켜질까?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 이 가면을 계속 써야 할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손을 계속 움직일 뿐이었다.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 남편이 말했다. 맛있겠네. 많이 먹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완벽한 아내의 미소로. 남편은 젓가락을 들고 식사를 시작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방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대화하지 않았다. 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이 이 영토 안에서 진행되었다.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도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다. 옆에서 남편이 숨을 내쉬고 있다. 규칙적인 호흡 소리. 나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섰다. 밖은 어두웠다. 도시의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게시판에 붙인 종이를 떠올렸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직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그것이 예고장이라는 것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나는 창에서 눈을 떼고 다시 이불로 돌아왔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내일도 같은 일상이 계속될 것이다. 같은 가면을 쓰고 같은 미소를 짓고 같은 말을 입에 담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일상 아래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조용히 확실하게 아침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흰쌀밥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김이 조용히 피어오르며 방 안에 퍼져나갔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풍경. 남편은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들어왔다. 나는 된장찌개를 그릇에 담으며 무심코 남편 쪽을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희미하게 풍기는 수진의 향기. 세제 냄새도 아니고 섬유 유연제 냄새도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향수 냄새였다. 달콤하고 어딘가 관능적인 향기. 잘 먹겠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젓가락을 들었다. 나도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다. 오늘도 늦을지 몰라. 남편이 말했다. 시선은 신문에 고정된 채였다. 그래요. 일이 힘든가 보네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마음속으로 그 향기를 기억에 새기면서 수진의 향기 잊지 않도록 확인하기 위해 남편이 회사를 나간 후 나는 곧장 옷장으로 향했다. 어제 입었던 셔츠의 옷깃을 손에 들고 코를 가까이 댔다. 역시 수진의 향기였다. 다른 셔츠도 한 장 한 장 확인했다. 하지만 그 향기가 나는 것은 어제의 셔츠 한 장뿐이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나는 작은 노트를 꺼내 날짜와 수진의 향기라는 단어를 적어두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 수진이 집에 온 것은 그 주말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그녀는 언제나처럼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서연 씨, 안녕하세요. 어서 와, 수진 씨. 나는 그녀를 맞았다. 코트를 받아 옷걸이에 걸었다. 그 순간 코를 스친 향기, 수진, 같은 향기였다. 남편의 셔츠에서 풍겨오던 것과 똑같은. 농도도, 질감도, 모든 것이 일치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에서 확신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의심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낙인처럼 내 안에 새겨졌다. 거실에서 차를 내면서 나는 수진의 모습을 관찰했다. 그녀의 몸짓, 말의 선택, 시선의 움직임.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요즘 민준 씨 바쁜가 봐요. 수진이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친밀함이 묻어났다. 네, 야근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대답했다. 일이 많이 밀려 있어서요. 저도 돕고는 있는데. 수진의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돕고 있다. 그 말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남편의 야근은 확실히 늘어났다. 출장도 잦아졌다. 강남의 비즈니스 호텔 이름이 신용카드 명세서에 나열되어 있었다. 나는 명세서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확인했다. 날짜, 금액, 그리고 택시 영수증, 심야 시간대, 도심에서 집까지의 거리.
귀가 시각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기록.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갔다. 모순은 없었다. 완벽하게 부합했다. 남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하는 간격도 나는 기록했다. 밤 9시, 10시, 11시, 규칙적으로 도착하는 알림음, 화면을 엎어두는 버릇도 횟수와 시각을 숫자로 남겼다. 의심은 감정이 아니게 되었다. 그것은 반복과 통계가 이끌어낸 확실한 결론이었다. 질투가 아니다. 분노도 아니다. 그저 냉정하게 사실을 쌓아갈 뿐,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집안일을 했다. 요리도, 청소도, 세탁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다.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내가 얼마나 냉정하게 그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는지를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나는 식재료를 하나씩 카트에 담았다. 신선한 채소, 상질의 소고기, 엄선된 조미료, 평소보다 조금 더 사치스러운 것들을 골랐다. 남편이 좋아하는 와인도 선반에서 꺼냈다. 이것은 마지막 만찬을 위한 준비였다. 아직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계산대에서 계산을 마치고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파랗게 맑았다. 바람이 뺨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조용히 걸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발걸음으로 마음은 고요했다. 집에 돌아와 사온 식재료를 냉장고에 정리했다. 하나하나 정성껏, 위치도 순서도 모든 것을 계산해서 이제부터 시작될 무대를 위해 모든 준비는 갖춰져 있었다. 남편이 귀가할 시간까지는 아직 조금 남았다. 나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시계를 보았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내 심장도 같은 리듬으로 움직였다. 차분했다. 감정은 없었다. 그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할 뿐, 순서를 확인할 뿐. 이 평온한 일상 속에서 나는 다음 장면으로의 동선을 그리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누구에게도 깨닫지 못하도록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조용히, 확실하게, 정확하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남편이 돌아왔다. 다녀왔어. 어서 와요. 나는 일어나 평소처럼 남편을 맞았다. 미소로. 완벽한 아내로서. 금요일 밤이었다. 남편이 목욕을 마치고 욕실에서 드라이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낮은 기계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소리.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잡지를 읽는 척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선은 페이지 위를 미끄러질 뿐 글자는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진짜 주인은 테이블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에 쏠려 있었다. 드라이어 소리는 완벽한 방패였다. 이 소리가 있는 한 남편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시간은 충분했다. 나는 일어나 조용히 휴대폰을 손에 들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고동이 귀에 울렸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이상할 정도로 냉정했다. 잠금 화면에 숫자를 입력했다. 결혼기념일, 우리가 서약을 나눈 그날의 날짜.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아직도 그의 비밀번호였다. 화면이 열렸다. 나는 숨을 고르고 메시지 앱을 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수진의 이름이었다. 통화 기록 맨 위. 빈번하게 연락하고 있다는 증거. 스크롤을 시작했다. 천천히, 신중하게,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보고 싶어. 내 미소를 보고 싶어. 너와 함께 있으면 모든 걸 잊을 수 있어. 이런 기분 처음이야. 다음 주에 또 둘이서, 그곳에서. 기다릴게. 말들이 차례차례 나타났다. 사랑의 말. 약속의 말. 나에게는 결코 향하지 않았던 다정한 말들.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쳤다. 하지만 곧 사라졌다.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날짜를 확인했다.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오랫동안 계속.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던 동안 계속. 가족의 행복을 믿고 있던 동안 계속. 메시지 안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호텔 예약, 확인, 객실 번호, 체크인 시간, 금액.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캘린더 앱을 열었다.
남편의 일정을 확인했다. 출장이라고 적힌 날짜. 그리고 메시지 속의 예약. 완벽하게 일치했다. 하루의 오차도 없이. 강남, 대치동. 남편이 일 때문에 묵는다고 했던 곳. 모두가 수진과의 밀회 장소였다. 거짓으로 뒤덮인 가짜 출장. 더 스크롤했다.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두 사람의 셀카 사진이 나타났다. 미소 지으며 서로에게 기댄 두 사람. 호텔방에서 찍은 사진. 침대 위에서, 창가에서. 행복해 보이는 내 손이 희미하게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속 봤다. 모든 것을 봐야만 했다. 룸서비스 주문 내역. 심야 시간대. 와인, 스테이크, 디저트, 2인분. 모든 것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었다. 완벽한 기록, 지울 수 없는 증거. 나는 필요한 화면을 하나하나 저장해 나갔다. 메시지, 사진, 예약 확인서, 영수증. 감정을 분리하고 그저 기계적으로 작업을 수행했다. 스크린샷을 찍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다. 하지만 드라이어 소리에 묻혔다. 저장한 이미지는 즉시 폴더별로 분류했다. 날짜순, 월별, 카테고리별로 파일명도 규칙적으로 붙였다. 날짜와 카테고리로 정리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갔다. 증거가 데이터로 쌓여갔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서. 드라이어 소리가 멈췄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화면을 껐다. 휴대폰을 원래 위치에 되돌려 놓았다. 각도도 방향도 모든 것을 원래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화면에 남은 지문을 닦아냈다. 천으로 정성껏. 하나하나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숨을 골랐다. 깊고 천천히. 심박수를 진정시켰다.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 나는 다시 잡지를 손에 들고 페이지를 넘겼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목욕하니 개운하네. 나는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피로가 풀렸어. 남편은 휴대폰을 손에 들고 화면을 확인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았다. 평소의 남편. 평소의 행동. 내일 어디 갈까? 남편이 물었다. 글쎄요. 쇼핑이나 갈까 봐요. 나는 미소 지었다. 언제나처럼 완벽한 아내의 미소로. 남편은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흐르고 있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방에 울렸다. 나는 잡지를 덮고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 보리차를 따랐다. 컵을 든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아까보다 훨씬 조용했다. 차가웠다. 거실로 돌아와 남편 옆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보며 보리차를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몸속을 식혀갔다.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분노는 이제 없었다. 슬픔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냉정한 판단뿐, 계산뿐.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어느 타이밍에 어느 증거를 사용해야 할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다. 안개가 거친 것처럼 저장한 증거. 증거는 이제부터 사용할 것이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최대의 효과를 낳도록. 남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자신이 얼마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지를. 나는 조용히 텔레비전을 계속 보았다. 남편의 옆모습을 때때로 곁눈질하며. 이 사람은 나를 배신했다. 오랫동안 거짓말을 계속했다. 매일 내 눈을 보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울지 않는다. 분노에 몸을 맡기지도 않는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은 어리석다. 그저 냉정하게 계획을 진행해 갈 뿐이다. 한 걸음씩 확실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밤이 깊어갔다. 남편이 먼저 침실로 향했다. 먼저 잘게. 네, 잘 자요. 나는 대답했다. 부드럽게, 다정하게. 혼자가 된 거실에서 나는 내 휴대폰을 꺼냈다. 저장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날짜, 장소, 증거, 완벽한 기록. 나는 이미지를 다른 클라우드에도 백업했다. 지워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중으로 저장했다. 모든 준비가 또 하나 진행되었다. 나는 휴대폰을 놓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창밖을 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였다. 조용한 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소리로,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형태로. 나는 일어나 불을 껐다. 어둠 속을 침실로 향했다. 내일도 같은 일상이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 일상은 이제 이전과는 달랐다.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찻집은 삼청동의 조용한 골목에 있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돌담길이 보였다. 오래된 거리가 온화한 햇살에 감싸여 있었다. 관광객들이 드문드문 걸어가고 있었다. 이 장소를 선택한 것은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누나, 기다렸어? 남동생 지훈이 들어왔다.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다. 변호사로 일하는 동생이자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내 편. 아니, 방금 왔어. 나는 미소 지었다. 지훈은 맞은편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지도 않고 커피를 주문했다. 언제나의 버릇. 그는 선택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 성격이었다. 그래서 할 얘기가 뭐야? 전화 목소리가 심각하던데.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내가 긴급하게 불러낸 것을 짐작한 것이리라.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두툼한 봉투. 안에는 저장한 증거의 인쇄물이 들어있었다. 이거 봐. 지훈은 봉투를 받아 내용물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메시지 스크린샷, 호텔 예약 확인서, 두 사람의 사진, 영수증 사본. 그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져 갔다. 페이지를 넘기던 손이 중간에 멈췄다. 이거 전부 진짜야? 응, 남편 휴대폰에서 직접 저장한 거야. 지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서류를 보았다. 누나, 힘들었겠다. 이제 괜찮아. 오는 건 그만뒀으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사실이었다.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지우는 다시 한번 서류를 검토했다. 변호사의 눈으로 한 장 한 장을 정밀하게 살폈다. 날짜를 확인하고 내용을 읽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고 있었다. 증거로서는 충분해. 완벽하다고 해도 좋아. 그런데 누나, 이걸로 뭘 하고 싶은 거야? 공개하고 싶은 거야? 내 말에 지호는 고개를 들었다. 공개? 응.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숨어서 웃고 있던 두 사람을 빛 아래로 끌어내고 싶어. 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누나, 마음은 이해해. 정말로 이해해. 하지만 신중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역으로 누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있어. 알고 있어. 그래서 너한테 상담한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가 나왔다. 그는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계속했다. 그럼 같이 계획을 세우자. 합법적으로, 하지만 효과적으로, 누나가 보호받는 형태로. 우리는 종이와 펜을 꺼냈다. 우선 공개 방법인데 지훈이 말했다. 직접적인 비난이나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는 건 피해야 해. 소송 리스크가 너무 높아. 하지만 사실을 전달할 수는 있어.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감사의 말로 포장하는 건 어때? 내가 제안했다. 남편의 불륜 상대분께. 오랫동안 제 남편을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같은. 지우는 잠시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라면 표면적으로는 정중해. 공격적인 표현이 아니야. 하지만 읽는 사람은 의미를 이해하겠지. 비꼬는 효과가 있어. 공개할 장소는 아파트 게시판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남편 회사 앞거리,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는 장소. 세 번째는 수진이가 자주 가는 카페 앞벽. 그녀의 동선 안에서. 지훈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단계적으로 공개 범위를 넓히는 거구나. 압박을 서서히 높여가는 거지. 효과적이네. 호텔 기록도 덧붙이고 싶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전부는 공개하지 않고 날짜는 남기고 금액이나 객실 번호는 검게 칠하는 거야. 그러면 사생활 침해는 안 되겠지? 맞아. 날짜만이라면
사실의 제시로 인정될 수 있어. 오히려 증거 능력이 있지. 지훈은 서류를 정리하며 계속했다. 그리고 이혼 준비도 동시에 진행해야 해. 공개와 병행해서 법적 절차를 확고히 하는 거야. 물론이지. 재산 분할, 진명의 이전, 예금 분리, 퇴거 기한, 전부 합의서에 명기할 거야. 애매한 부분을 남기지 않도록. 지훈의 페니종이 위를 달렸다. 항목들이 나열되었다. 대면은 최소화하자. 서류와 절차로 진행하는 거야. 감정적인 대립은 피하고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거지. 그게 누나한테도 편할 거야. 그게 좋겠어. 화를 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 시간 낭비야. 지훈은 내 얼굴을 보았다. 조금 놀란 듯한 눈으로. 누나, 정말 강해졌네. 강해진 게 아니야. 그냥 냉정해진 것뿐이야. 나는 커피를 마셨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감정으로 움직여봤자 손해보는 건 나뿐이야. 그래서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거야. 이기기 위해서.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내가 합의서를 작성할게. 그리고 공개할 문서의 문구도 같이 체크하자. 법적으로 문제없는 표현으로. 고마워, 지훈아. 누나는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야. 그리고 매형이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나갔다. 공개 타이밍, 문서 내용, 법적 리스크 확인, 퇴거까지의 절차. 모든 것이 하나하나 명확해졌다. 애매한 부분은 사라지고 길이 보였다. 첫 공개는 언제로 할까? 지훈이 물었다. 다음 주 월요일. 나는 즉답했다. 준비는 다 됐어. 실행만 하면 돼. 알았어. 그때까지 필요한 서류 전부 준비할게. 공개문서 최종본도 주말에 보낼게. 지훈은 가방에 자료를 챙겨 넣었다. 누나, 무리하지 마.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밤중이라도 괜찮으니까. 괜찮아. 이제 흔들리지 않으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진심이었다. 찻집을 나와 우리는 헤어졌다. 지훈은 역으로, 나는 집으로 향했다. 걸으면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곧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그린 계획이 현실이 될 것이다. 남편도, 수진도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폭풍이 올 것을. 하지만 나는 이제 망설이지 않는다. 마음의 온도를 낮추고 정해진 시각을 향해 나아간다. 감정이 아닌 계획으로, 자존심이 아닌 냉정함으로 모든 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조용히, 확실하게, 멈출 수 없는 흐름으로. 저녁 무렵이었다. 주방에 불고기의 달콤한 향기가 감돌고 있었다. 각종 채소를 넣은 전골이 천천히 끓고 있었다. 갓 지은 밥도 알맞게 익었다. 나는 정성껏 음식을 그릇에 담고 있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공을 들여서 이것은 마지막 만찬이다.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 씨, 저녁에 미안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밝고 명랑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어서 와. 수진 씨. 그녀는 작은 꾸러미를 손에 들고 있었다. 와인병 모양이었다. 이거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기쁘네. 나는 미소 지으며 꾸러미를 받았다. 수진은 코트를 벗고 거실로 들어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움직임. 익숙한 발걸음. 민준 씨는 곧 돌아올 것 같아요. 나는 주방으로 돌아가 마지막 준비를 계속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잡지를 집어들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다녀왔어. 남편의 목소리, 평소보다 조금 잃은 귀가였다. 어서 와요. 내가 대답했다. 수진 씨 벌써 와 있었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다. 넥타이를 풀며 수진에게 말을 걸었다. 민준 씨, 고생 많으셨어요. 수진이 일어섰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공기가 흘렀다.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시선을 교환하는 방식, 거리를 두는 방식, 목소리의 톤, 모든 것이 기록되어 갔다. 차갑고 정확하게. 자, 식사합시다. 나는 3인분의 요리를 식탁으로 옮겼다.
불고기 전골, 각종 반찬, 갓 지은 밥.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와, 맛있겠다. 서연 씨, 항상 고마워요. 수진이 말했다. 별 말씀을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평소의 자리 배치. 남편이 상석, 내가 그 옆, 수진이 맞은편. 잘 먹겠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식사가 시작되었다. 대화는 얕게 퍼져나갔다. 회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웃음소리도 가끔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얄팍했다. 표면만을 스쳐 지나가는 웃음. 나는 관찰하고 있었다. 남편이 수진을 볼 때의 눈빛, 수진이 남편에게 말을 걸 때의 목소리.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남편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화면이 아래를 향하도록. 하지만 테이블의 유리면에 희미하게 반사된 메시지 알림. 보낸 사람의 이름. 수진. 아주 잠깐 비쳤다. 나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다.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나는 일어나 접시를 모았다. 아, 고마워. 남편이 대답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주방으로 향했다. 싱크대에 접시를 놓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뒤편 거실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준비된 것이 들어있었다. 사진 뭉치, 프린트아웃된 증거들, 숙박 기록, 영수증 사본, 메시지 스크린샷, 모든 것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곧이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거실로 돌아왔다. 리필한 밥을 두 사람 앞에 놓았다. 고마워, 두 사람이 말했다. 동시에 그 목소리의 겹침이 내 귀에 남았다. 식사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공기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짙어지고 무거워지고 거실 조명을 나는 조금 낮췄다. 눈이 편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말하며 스위치를 조절했다. 어둑해진 방. 그 안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향기도 짙어졌다. 불고기 냄새, 와인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수진의 향기. 모든 것이 뒤섞여 방을 채워갔다. 잘 먹었습니다. 남편이 젓가락을 놓았다. 수진도 뒤따랐다. 정말 맛있었어요. 서연 씨. 입에 맞으셨다니 다행이네요. 나는 미소 지었다. 접시를 모아 주방으로 옮겼다. 마지막 한 장을 싱크대에 놓았다. 그리고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다. 두툼한 갈색 봉투.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사진, 영수증, 메시지. 날짜 순으로 정리된 움직일 수 없는 증거.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왔다. 테이블 중앙에 봉투를 놓았다. 소리도 없이, 하지만 그 존재감은 컸다. 남편과 수진이 봉투를 보았다. 이게 뭐야? 남편이 물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았다. 세 사람의 시선이 봉투에 쏠렸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렸다. 똑, 딱, 똑, 딱. 규칙적으로, 가차없이. 나는 입을 열었다. 열어봐요.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남편이 천천히 봉투에 손을 뻗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깨닫고 있는 것이리라. 무언가가 변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봉투가 열렸다. 내용물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사진, 영수증, 메시지. 모든 것이 눈앞에 드러났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의 손이 멈췄다. 나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감정은 없었다. 그저 보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만찬은 끝났다. 하지만 진짜 무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동이 틀 무렵이었다. 하늘이 아직 희미하게 어두울 때 나와 지훈은 차를 타고 출발했다. 누나, 정말 괜찮겠어? 지훈이 운전하며 물었다. 응, 이미 결정한 일이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무릎 위에는 세 장의 현수막이 단정하게 접혀 있었다. 첫 번째 장소는 아파트 입구. 지훈이 차를 세웠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 우리는 게시판 앞에 섰다. 흰 현수막을 펼쳤다. 거기에는 정중한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남편의 불륜 상대분께 오랫동안 제 남편을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훈이 게시판에 고정했다. 바람이 불어 현수막이 작게 흔들렸다. 다음으로 가자. 내가 말했다. 두 번째 장소는 남편 회사 앞거리, 출근길에 면한 펜스. 같은 문구에 현수막을 거기에 걸었다. 아직 사람들의 통행은 적었다. 하지만 곧 시작될 것이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눈에 이것이 비칠 것이다. 세 번째는 수진이 다니는 카페 앞. 벽에 현수막을 붙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끝났네. 지훈이 말했다. 아니, 이게 시작이야. 내가 대답했다. 집에 돌아오니 이미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파트 주민들이 게시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글자를 읽는다.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친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회사 앞에서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현수막을 발견했다. 멈춰서는 사람, 사진을 찍는 사람, 수군거리는 사람.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다. 카페 앞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산책 중인 사람, 장을 보고 돌아오는 사람. 모두가 그 글자를 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건 누구의 이야기일까? 어디의 이야기일까? 소문은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아파트 로비, 엘리베이터 안, 복도, 층마다 소문은 올라갔다. 그 게시판 봤어요? 누가 쓴 걸까요? 이 아파트 사람이겠죠. 분명. 목소리가 겹쳐졌다. 추측이 부풀어 올랐다. 나는 휴대폰을 보았다. 전화가 와 있었다. 모르는 번호, 아마 기자일 것이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원칙이었다. 말하지 않는다. 응하지 않는다. 그저 사실을 제시할 뿐. 오전이 깊어짐에 따라 이야기는 구체성을 띠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그 집 아닐까? 그 부인이랑 자주 오던 여자 있잖아. 회사원 남편이 있는 집.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특정은 진행되어 갔다. 회사 회의실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었다. 김 과장님 얘기 들었어? 아파트 앞에 그런 현수막이 걸렸다고 하던데. 정말? 누구랑? 부하 여직원이라는 것 같아. 낮은 목소리로 추측이 반복되었다. 카페 카운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단골 손님, 요즘 안 오네. 그러고 보니 밖에 이상한 현수막이 있던데. 관계 있는 걸까? 모든 것이 연결되어 갔다. 점과 점이 선이 되어 갔다. 나는 집 창문을 닫았다. 밖의 소리를 차단했다. 시계를 보았다. 오후가 되면 더 퍼질 것이다. 그리고 남편과 수지는 그 한가운데에 서게 될 것이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남편에게서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할 말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문서에 적혀 있다. 증거도 갖춰져 있다. 말은 필요 없다. 현수막은 그대로 걸려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며 조용히. 하지만 그 존재는 강했다. 누구나 본다. 누구나 읽는다. 누구나 생각한다. 소문은 스스로 무대를 완성해 갔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실이 저절로 퍼져나갔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분노가 아닌 증거로, 목소리가 아닌 문서로 모든 것을 말하게 하는 것. 저녁이 되었다.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다. 기자, 지인, 친척, 누구에게도 답하지 않았다. 필요 없다. 말해야 할 것은 이미 밖에 나와 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조용한 방. 밖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하지만 나는 평온했다. 계획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문서와 물증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저 기다릴 뿐. 다음 장면이 오기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를. 그때가 올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조용히, 냉정하게, 모든 것은 계획대로.
현관 초인종이 울린 것은 오후였다. 인터폰 화면에 수진의 모습이 비쳤다. 안색이 나빴다. 몹시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요. 짧게 말하며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수진은 말없이 거실로 들어왔다. 평소의 밝음은 어디에도 없었다. 앉아요. 나는 의자를 가리켰다. 수진은 앉았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놓았다. 천천히 내용물을 꺼냈다. 사진, 영수증, 메시지 기록, 날짜 순, 장소별, 금액과 함께 정리된 사본.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움직일 수 없는, 도망칠 수 없는 사실이 거기에 존재했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자료를 보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서연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변명도, 설명도 듣고 싶지 않아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냥,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사과를 원했던 것이 아니다. 인정하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겁게.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렸다. 감정의 폭발은 없었다. 울부짖거나 비난하는 일도 없었다. 그저 인정하는 것만이 허락된 시간. 그것이 조용히 흘러갔다. 수지는 일어섰다. 이제 가볼게요. 그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현관으로 향했다. 뒤돌아보지 않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정적이 돌아왔다. 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보았다. 수진의 모습이 멀어져 가고 있었다. 두 번 다시 이 집에 오지 않을 것이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다. 다녀왔어.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어서 와요. 내가 대답했다. 남편은 거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테이블 위를 보았다. 거기에는 이혼합의서 초안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 인감, 인주. 모든 것이 순서대로 놓여 있었다. 남편은 말없이 의자에 앉았다. 나도 맞은편에 앉았다. 읽어봐요. 내가 말했다. 남편은 합의서를 손에 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이 방에 울렸다. 재산 분할 비율, 주택명의 이전, 계좌 분리, 퇴거일,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애매한 부분은 하나도 없었다. 남편은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이걸로 된 건가? 네. 나는 즉답했다. 사과는? 남편이 물었다. 필요 없어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사과받아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저 끝내고 싶을 뿐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펜을 종이에 움직였다. 서명했다. 인감을 찍었다. 인주의 붉은 자국이 종이에 남았다. 그것은 과거를 절단하는 선이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다시 시작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남편은 일어섰다. 짐을 챙길게. 그러세요. 내가 대답했다. 남편은 침실로 향했다. 잠시 후 물건을 챙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랍을 여는 소리, 옷을 개는 소리, 여행 가방에 지퍼를 닫는 소리.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기다렸다. 모든 것이 끝나기를. 남편이 돌아왔다. 여행 가방을 끌고. 이게 전부야. 그래요. 나는 일어섰다. 남편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다. 금속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럼 남편은 현관으로 향했다. 여행 가방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문이 열렸다. 그리고 닫혔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조용한 집. 이제 아무도 없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밖을 보았다. 아파트 게시판에는 아직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며 글자가 보였다. 남편의 불륜 상대분께 감사합니다. 저것은 당분간 그대로 두자. 바람이 남은 소문을 흩어버릴 때까지. 나는 창문을 닫았다. 거실로 돌아와 앉았다. 집안의 소리가 줄어들었다. 시계 초침만이 새로운 질서를 알리고 있었다. 똑딱, 똑딱, 규칙적으로
멈춤 없이. 관계는 행정 절차로 끝났다. 감정이 아닌 서류로, 말이 아닌 서명으로.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남편은 새로운 생활로, 수진도 자신의 길로. 그리고 나는 여기에 남았다. 혼자서. 하지만 그걸로 좋았다. 나는 자유로워졌다. 거짓말로부터, 배신으로부터, 거짓 미소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나는 차를 끓였다. 한 사람분만. 컵을 들고 창가에 섰다. 밖은 이미 해질녘이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아름다운 색, 새로운 시작의 색. 나는 천천히 차를 마셨다. 따뜻한 액체가 몸에 스며들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그걸로 좋다. 지금은 그저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보내자. 반년이 지났다. 연남동의 작은 골목에 나는 서 있었다. 손에는 나무 간판. 직접 쓴 글씨가 새겨져 있다. 디자인 공방. 나는 사다리를 올라가 간판을 달았다. 나사를 조이는 소리가 울렸다. 됐다. 여기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공방 책상 위에는 이미 의뢰가 쌓여 있었다. 상점 간판 디자인, 결혼식 청첩장 글씨, 지역 행사 포스터. 하나하나 정성껏 마무리해 나갔다. 그것이 나의 일이었다. 근처 꽃집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서연 씨, 개업 축하해요. 그녀는 꽃다발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 응원할게. 따뜻한 말이 기뻤다. 카페 사장님도 차를 가져다 주었다. 새로운 시작인데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이 동네 사람들은 다정했다. 나를 받아들여 주었다. 감사했다. 그 두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남편은 지방지사로 발령받았다고 들었다. 승진 기회도 잃었다고 한다. 소문만이 남아 그를 따라다니고 있다. 수지는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연락을 끊고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한다. 이제 내 인생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주말에 지훈이 공방을 찾아왔다. 누나, 순조로워 보이네. 그는 미소 지었다. 응, 덕분에요. 서류 관계는 전부 끝났어. 지훈이 서류를 건네주었다. 이혼 절차 완료 증명서. 고마워, 지훈아. 누나, 표정이 밝아졌네. 그래? 응, 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여. 나는 거울을 보았다. 확실히 변해 있었다. 눈에 빛이 있었다. 미소가 자연스러웠다. 나날이 지나갔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방으로 향한다. 마감 기한을 지킨다. 약속을 이행한다. 타인의 거짓말이 아닌 자신의 약속으로 채워진 나날.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때의 분노는 사라졌다. 하지만 헛되지는 않았다. 분노는 방향을 바꿔 집중력이 되었고 기술이 되었다. 모든 것이 나의 힘이 되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섰다. 차분히 자신을 바라보았다. 이제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다.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문득 그때의 일이 떠올랐다. 아파트 게시판에 걸었던 그 말. 남편의 불륜 상대분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비꼼이었다. 복수였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로 감사해야 할 상대는 누구였을까?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었다. 그때 일어섰던 자신에게, 냉정하게 계획을 세웠던 자신에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행동했던 자신에게, 감사의 말에 진짜 주인은 나였다. 나는 나 자신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 지옥에서 벗어날 용기를 준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힘을 준 자신에게. 창밖을 보았다. 연남동의 거리가 석양에 물들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 평온한 시간. 이것이 나의 일상이 되었다. 이제 거짓은 없다. 배신도 없다. 거짓 미소도 필요 없다. 그저 나답게 살아갈 뿐. 그것뿐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새로운 공기가 폐를 채워갔다. 앞으로 어떤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다. 나에게는 힘이 있다. 극복할 힘이, 일어설 힘이,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힘이. 나는 공방문을 열었다.
내일도 여기서 일할 것이다. 사람들의 소중한 순간을 디자인으로 돕는다. 그것이 나의 사명, 나의 기쁨, 나의 인생.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작지만 확실한 빛을 바라며 자신의 길을 비추고 싶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내 인생은 계속된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이야기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배신과 복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로 끝났어요.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배신당하거나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일어서는 힘은 언제나 자기 안에 있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기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분명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부디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희망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